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의학 통계 함수의 진화라고 해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함수를 공부하실 때는 용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엑셀에 5대 기본 함수가 있습니다. 합을 구하는 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이렇게 개수. 인원수는 이제 개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앞에다가 전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전체를 써놓은 이유는 이렇게 기본적인 함수를 적용할 경우는 별도의 조건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까요? 조건이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써줄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sum이라는 함수가 선생님 평균 저기 합을 구하는 함수인데 컨트롤 A를 하고 함수 마법사로 좀 설명을 할게요. sum 하시고 탭을 누르신 다음에 키보드 탭키예요.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마법사가 이렇게 뜹니다. 이게 이 함수의 용도예요. 이게 용도고 여기에 커서를 찍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의 재료 인수라고 하고 그 재료라고 합니다. 인수의 형식과 특징들을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넘버가 들어가면 형식이 뭐냐, 숫자만 들어간다 그렇게요. 문자가 와도 계산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형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구하려는 값들이다 해서 이게 인수라고 세부적으로 보시면, 인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찍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방향키를 R을 딱 잡으시면 D2부터 D18이라고 하는 이제 연속 범위를 나타내는 땡땡이 참조연산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은 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이제 에버리지라고 하니까 이것도 넘버죠. 그래서 여기 잡으면 허당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점수라는 범위를 잡아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목은 빠지겠죠. 또 두열을 잡으면 안 되는 건 알겠고, 그러니까 한 열만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썸 하시고 컨트롤 탭키 누르고 컨트롤 A요. 이렇게 하면 이거 0 나오는데 이제 평균 같은 경우는 에러가 나올 거예요. 분모가 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max라는 함수가 있죠. max가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은 전체에 대한 최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민요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전체에 대한 최소값이 나올 거고, 그죠? 인원수는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카운트 같은 경우는 숫자만 세거든요. 이 밸류가 들어가면 참고로 이제 뭔 인수를 받을 수 있냐, 숫자도 오고 문자도 오고 그 다음 논리값도 오고 오류값도 오는 것을 저희가 밸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카운트는 숫자만 센다, 빈 셀을 제외하고 숫자 셀의 개수를 세준다. 여기를 잡으시면은 이렇게 결과가 17명이 나오죠. 문자를 잡으면 안 됩니다. 문자를 잡으면 수식을 편집할 때 fx를 눌러서 이렇게 잡으면 인원수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실행 취소했고요. 그다음에 카운트 A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숫자, 문자, 논리값, 오류값까지 다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포커스는 이제 설마 오류하고 논리값을 쓰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 인원수가 나오고, 또 숫자도 세기 때문에 여기를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두열을 잡으면 안 되겠죠. 다 잡아도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기본 함수는 한열이나 한행을 제목을 제외하고 잡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잡아버리면 인원수가 한 명이 더 늘어나잖아요. 여기는 빼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뭐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합평균 최대 최소 인원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기본 함수고요. 여기서 조금만 응용을 할게요. 이제 용도만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함수의 인수의 세부적인 것은 따로 강의가 있으니까 거기 보시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성별이 남인 앞에가 이렇게 다 붙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도 부서가 영업부인 이렇게 붙었죠. 예, 이렇게요. 그럴 경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약 통계 함수라 조건과 기본 함수의 만남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이때 이용하라고 한 게 넘버 2거든요. 비연속 범위일 때. 남자를 찾아가지고 수동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밑으로 내리면 또 계속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인원이 적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인원이 만약에 500명이다. 그러면 이거 못 하잖아요. 뭘 찍었대. 아, 저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남. 이렇게 하시면 남자 점수가 나오지만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쉼표가 들어가면 비연속 범위를 나타내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지만 이거는 진정한 수식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데이터가 바뀌면 예를 들면은 여기가 남이 잘못 입력했다 오타다 남자면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배워야 될 함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대신에 여기는 조건이 하나고 성별이 남이고 성부서가 영업부인 이렇게 나오면 조건이 두 개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그럴 때도 요약 통계 함수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5대 기본 함수에서 뭐하고 만나요? 조건을 만난다. 한 개만. 그럴 때 요 함수들과 요 함수들이 왼쪽에를 이제 if조 함수 또는 if 함수라고 하고요. 예, 요거는 D로 시작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if조 함수.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 이제 if조 함수라고 그냥 부를 겁니다. 나니 if조 이렇게 해서 함수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본 함수하고 조건이 만나는데 하나냐 두 개냐 그래서 복수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자격증 준비하실 분들은 맥스 이프즈하고 미니 이프즈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때는 공부를 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직장에서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다음에 최대 최소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오다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좀 이프즈 함수가 좀 초창기 때는 요것만 생겼었어요. 두 개만. 그러다가 부랴부랴 만들어준 게 요거, 요거, 요것이 추가되었거든요. 예, 5개가. 그러면서 이제 얘가 없어진 거죠. 없는 거죠.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만들 거면은 이걸 쓰면은 원래 조건이 1개 이상이거든요. 근데 자격증은 2개 이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게 있으면 사실 이건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험을 개떡같이 내니까 조건이 2개 이상일 때는 이걸 쓰고 1개이면 또 이걸 쓰라고 하니까 어떤 함수를 쓰라고 지시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1개인데 이거 쓰라고 했는데 이거 쓰면 또 빵점이거든요. 얘들도 함수를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들이 2021 버전으로 시험 본다고 버전을 제시해 놓고 옛날 나온 함수를 가지고 아직도 울거먹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이제 저도 가르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해요? 걔들이 갑이고 우리가 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요약 통계 함수다. 그렇게 좀 개념만 좀 잡으세요. 용도가요, 용도. 용도예요. 지금 강의에서는. 아시겠죠?
세부 강의는 따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